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이CQ의 초이입니다. 오늘은 Try Hack Me 플랫폼의 Throwback 프로랩 5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아마도 저번에 이제 블러드하운드를 준비를 해놓고 이 블러드하운드에서 이제 뭐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이 액티브 디렉토리의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더 살펴보고 그 추가 취약점을 한번 악용을 해보자라고 해놓고서는 저번에 끝났었습니다. 그죠? 가이드를 잠깐 보니까 여기서는 커버로스트라는 공격을 사용을 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러드하운드에 보면은 여기 왼쪽에 커버로스 인터랙션이라는 섹션에 이제 list all coverostable account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KRBTGT라는 이 유저와 이제 SQL 서비스라는 유저가 나오는데요. 이 KRBTGT라는 유저는 이제 모든 액티브 디렉토리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유저라고 볼 수 있고 비밀번호가 거의 200자나 가까이 되는 랜덤한 그런 비밀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커버로스트 공격을 실행을 할 유저, 이 타겟 유저는 SQL 서비스가 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커버로스트라는 공격이 무엇이냐? 깔끔하게 제가 또 redteam.com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왼쪽에다가 쭉 이제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계정 정보 탈취라는 섹션이 있고 여기에 커버로스 클릭하시고 커버로스팅이라는 공격 기법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액티브 디렉토리에는 서비스 유저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도메인 유저들도 있는데 그 도메인 유저들 중엔 특정한 유저들이 서비스 유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 유저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Service Principal Name, 요 SPN 특성을 특정 도메인 유저에게 부여를 해주면 그 유저는 서비스 유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점은요. 이 서비스 유저들은 이 TGS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Ticket Granting Service라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이 티켓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이라는 일반적인 도메인 유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SQL 서비스라는 서비스 유저, 네, SPN이 있겠죠. SQL 서비스라는 서비스 유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초이는 도메인 컨트롤러한테 연락을 해서 SQL 서비스에 이제 TGS를 내가 받을 수 있게끔 Ticket Granting Service라는 티켓을 받을 수 있게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메인 컨트롤러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그래 여기 TGS 받아 이러고 그냥 돌려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TGS라는 Ticket Granting Service 티켓은 바로 SQL 서비스의 NT 해시, 그러니까 비밀번호 NT 해시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공격자, 그러니까 초이가 공격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초이가 그러면 TGS를 오프라인으로 가져와서 메모리 상에서 이제 긁어와가지고 덤프를 해가지고 이 TGS를 복호와 브루트 포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GS가 SQL 서비스 뭐 비밀번호 뭐 정확히 얘기하면 NTHC지만 비밀번호의 NTHC지만 SQL 서비스의 비밀번호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호화를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로 이 TGS가 암호화가 되나? 안 되네. 오케이. 패스워드 1로는 TGS 복호화가 되나? 안 되네. 오케이. 패스워드 1, 2, 3으로는 TGS 복호화가 되나?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이 TGS는 SQL 서비스의 비밀번호로 암호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 SQL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호화 브루트 포싱이라고도 불러요. 네. 근데 이제 뭐 기법은 복호화 브루트 포싱인데 공격 이름은 커버로스트, 네, 커버로스트라는 공격 이름입니다. 커버로스트, 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커버로스트를 진행을 하려면요 도메인 컨트롤러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도메인 컨트롤러는 어디 있냐? 얘거든요. Throwback Tag DC1, 네, 도메인 컨트롤러 DC01. 얘인데 얘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 피버팅을 해야 됐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피버팅을 219 서버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피벗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터프리터 세션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이 미터프리터를 이용을 해서 피벗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커버 로스팅 공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피벗을 해야 되니까, 피벗을 위해서 오토라우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션은 아까 첫 번째 세션이었고 제가 이제 피벗을 하고 싶은 이 서브넷 같은 경우는 211.0이고 이제 네트워크 마스크는 /24, 255 3개 /24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런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OX proxy
이 SOX proxy 서버를 그냥 실행만 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set version 버전은 SOX 4a로 해야 되기 때문에 4a로 지정을 해주고 돌리면은 SOX proxy 서버가 실행이 되죠. 그럼 혹시나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proxy chains mmap 88이 이제 그거거든요. 커버 로스. 그래서 커버 로스를 도메인 컨트롤러 도메인 컨트롤러는 117이었네요. 117에게 날려보면 117에 접근을 할 수 있고 포트 스캐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커버 로스트 공격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로스트 공격을 실행할 때는 뭐 되게 다양한 그런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임팩킷이라는 이제 툴 스위트에 있는 get user SBNs 라는 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툴 같은 경우는 일단 플래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타겟을 써야 되니까 플래그 필요한 거 일단 request 나에게 모든 이제 SPN 유저의 TGS를 나한테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 IP를 줄게요. 뭐 도메인 컨트롤러의 IP는 아까 117이었죠?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타겟 이 커버 로스트 같은 경우는 이 도메인 유저 맥락에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메인 유저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도메인 유저 엄청 많이 갖고 있죠. 뭐 피터도 있고요, 뭐 험프리도 있고요, 블러제이도 있는데 피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eters J throwback 이렇게 치면은 안 되는데 accept security contest error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다른 유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BlairJ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긴 해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요게 바로 TGS를 우리가 현재 메모리 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복호와 브루트 포싱을 시작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장을 해 둘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SQL 서비스의 TGS 그리고 커버 로스팅 공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깨느냐, 요 TGS를 어떻게 복호와 브루트 포싱을 하느냐, 뭐 해시캐스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John the Ripper를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해보죠. 이게 해시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성공적이었네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요 평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TGS에게 막 복호와 브루트 포싱을 하는 거예요. 뭐 패스워드 1인가 패스워드 2가 비밀번호인가 이렇게 막 복호화를 하다가 요걸로 복호화를 시도를 해보니까 요 TGS가 복호화가 되네. 그럼 요게 무조건 이 SQL 서비스의 평문 비밀번호일 것이다 라고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도메인 유저를 하나 더 알아냈으니까 SQL 서비스라는 도메인 유저고 평문 복사 붙여넣기 잘못했네요. 평문 비밀번호는 뭐 MySQL 33750 뭐 570 뭐 이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proxy chains crackmap exec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rackmap exec smb 그리고 도메인 컨트롤러를 향해서 SQL 서비스라는 유저 이름이었고요. 패스워드는 MySQL 337570이었고 도메인은 throwback local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증이 성공적이라면 이 평문 비밀번호가 맞다라는 뜻일 테고요. 사용자 인증이 실패를 한다면 이 평문 비밀번호가 아니라는 뜻일 텐데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커버 로스팅 공격인데 여기서는 사실 이 유저가 뭐 그렇게까지 많은 뭐 권한을 들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유저가 어떤 권한을 들고 있는지. 그래서 이 유저를 이제 이 블러드하운드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뭐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 이 유저가 어떠한 권한을 들고 있는 유저인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권한을 들고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로컬 관리자 권한도 한 대도 없고요. 뭐 로컬 관리 이 유저가 로컬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호스트가 한 대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커버 로스팅 공격을 성공을 해서 이 SQL 서비스라는 도메인 유저의 평문 비밀번호를 얻었고 이 도메인 유저를 장악을 했는데 딱히 얻은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이 유저의 평문 비밀번호를 얻었을 뿐 딱히 얻은 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지금은 이제 랩이니까 뭐 얻은 게 없는 건데 실무에서는 요 커버 로스팅 공격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커버 로스팅 공격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이제 이런 서비스 유저들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들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할 때도 커버 로스팅 공격만 잘 막는다면 사실 공격자들을 상당히 힘들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실무 관련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지금은 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서 이 태스크 22까지 저희가 저번에 했었고 태스크 23은 뭐 블러드하운드를 세팅을 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블러드하운드에서 쭉 내려보면은 뭐 커버 로스팅이 가능한 서비스 유저 어카운트가 뭐였냐? SQL 서비스였죠. 그리고 이 블러드하운드를 이용을 해서 이 도메인 트러스트가 어디와 연결돼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도메인 트러스트에 관련돼서는 redteam.com에다가 제가 나중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도메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메인들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도메인은 throwback.local이라는 이 도메인인데, 네, throwback.local이라는 도메인인데 이 도메인들 말고 다른 도메인도 존재를 할 수 있고 그 도메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트러스트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throwback local 말고 다른 도메인은 어디에 있냐 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눌러보면은 throwback local이라는 도메인도 존재하는데 corporate.local이라는 도메인도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corporate.local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또 다른 도메인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도메인에 관련된 정보는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저번에 그 샤파운드를 이용을 해서 도메인 관련된 정보를 긁어 모을 때 이 corporate.local에 관련된 도메인 정보는 긁지 않았거든요. 긁어 모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정보는 또다시 샤파운드를 이용을 해서 언젠가 다시 가져올 거예요. 보니까 어쨌든 corporate.local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ormal user account가 도메인 애드민이냐 도메인 관리자냐 그러면 일단 도메인 관리자를 한번 쭉 찾아보죠. 네, 도메인 관리자를 여기 왼쪽에 find all domain admins를 누르면은 throwback.local 이 액티브 디렉토리에 throwback.local 도메인에 있는 도메인 관리자들을 모두 다 보여주는데 도메인 관리자가 얘도 있고요. 그리고 스푹스라는 얘도 있고요. 태스크 매니저라는 얘도 있고요. 태스크 MGR.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으로 있는 KRBTGT처럼 기본으로 있는 그런 도메인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푹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푹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니네요. 그러면은 얘로 가겠습니다. 네. MERCERH. 네,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커버 로스팅 공격을 하라라는 건데 저희는 이미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커버 로스팅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어카운트를 장악을 했느냐. 저희가 장악한 어카운트는 SQL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가 뭐였냐? TGS를 이제 보코와 브루트 포싱해서 얻어낸 이 평문 비밀번호가 무엇이었느냐? MySQL 337 요거였죠. 그렇게 하면은 커버 로스팅 공격까지 저희가 커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고 NTP 서버. 지금 보니까 지금 도메인 컨트롤러 관련된 공격은 하나 진행을 했고 저희가 저번에 찾아낸 게 176 NTP 서버가 또 있습니다. 요 NTP 서버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Foxy Proxy라는 프록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Foxy Proxy 뭐 다운로드 이렇게 치면은
관련된 저는 파이어폭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파이어폭스 관련된 플러그인입니다. 네, 플러그인이라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 플러그인이 하나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add를 눌러주시고 뭐 이름은 아무거나 줍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록시 타입은 저희가 뭘 사용했었죠? sox4a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프록시 타입은 sox4를 사용을 해주고 이 프록시를 돌리고 있는 서버는 어디냐? 바로 저희 서버였죠. 그리고 포트는 1080이었고요. 그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사용하던 포트였고 요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프록시를 키면은 저희가 원래는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요 NTP 서버를 프록시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왠지 저번 영상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중복이었으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뭐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가 나오는데 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저들로 뭐 되게 유저들이 많죠.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뭐 이런 유저들과 뭐 저희가 발견한 어마어마하게는 아니지만 많은 이런 평범 비밀번호로 요거를 뚫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저번에 메일 서버에서 패스워드 스프링 공격을 했었잖아요. 메일 서버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웹메일을 하나 찾은 게 있었거든요. 232였군요. 오케이, 232. 그래서 요 웹메일을 통해서 막 이 패스워드 스프레잉 공격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패스워드 스프레잉 공격을 하다가 뭐 Summer 2020 아니면은 뭐 Management 2018 뭐 이런 걸 많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로그인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해서 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모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프록시가 한번 끊겼어가지고 다시 프록시를 구축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머피에 관련된 이 유저의 웹메일에 들어가 보니까 패스워드 리셋 요 이메일이 와 있었는데 여기 보면 timekeep.throwback.local이라는 요 호스트로 보내고 있고 password reset.php에다가 get request로 유저 파라미터 그리고 패스워드 파라미터로 murphyf 그리고 패스워드 모두 다 대문자 이렇게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방문을 해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방문이 되지 않겠고 프록시를 킨 다음에 방문을 해보려고 해도 방문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이게 아마도 버추얼 호스팅을 사용을 해서 이 호스트 이름을 timekeep.throwback.local로 바꿨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그대로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아마 sudo vim etc hosts 네, 요거를 한 다음에 이 NTP 서버의 그 IP 주소가 제가 알기로는 176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호스트 이름만 이렇게 etc 파일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timekeep throwback.local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핑은 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뭐 프록시 체인을 붙여야 되는데 프록시 체인은 아마 그 핑 ICMP는 프록시를 못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레솔루션은 되죠. IP 레솔루션 이름 변환까지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로 프록시를 키고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을 하면 password successfully updated 그러니까 요 링크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리셋을 하는 거니까 murphy f 그리고 대문자 패스워드로 지금 패스워드를 업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플래그도 하나 챙겼고요. 자, 플래그도 챙겼고 어쨌든 요거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176으로 돌아가서 murphy f 그리고 패스워드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패스워드 네. 다시 친 다음에 서브밋을 하면은 요게 로그인이 될 겁니다. 많은 딱히 쓸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타임킵 서버 버전 1.4.2이고 웰컴이고 뭐 딱히 뭐 업로드 타임 카드 뭐 타임 카드를 업로드를 시키면서 그 업로드로 뭔가 좀 코드 엑스큐션을 노려보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뭐 그렇네요.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XLSM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그러니까 매크로가 활성화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엑셀에다가 뭐 아주 악의적인 그런 VB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그 매크로를 실행을 시키면서 뭔가 코드 엑스큐션까지 하는 살짝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가이드는 따라가야 되니까요. 한번 봅시다. What's the host name of the device? 호스트 네임은 뭐였었죠? timekeep.throwback.local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호스트 네임은 요거였었죠? throwback tag time. 오케이, 맞았고요. 웹페이지의 타이틀이 뭐냐? 다시 돌아갑시다. 첫 번째 페이지로. 요거구나. throwback hex time keep.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았고요. 그리고 what user was the password reset for? Murphy F였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타임킵 서버 버전 1.4.2니까 이거랑 관련된 뭔가 추가적인 이 퍼블릭 엑스플로이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킵 없고요. 타임킵 서버 없습니다. 네, 요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뭔가 악의적인 엑셀 파일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요거는 아마 태스크 26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에서 하는 것이고 영상이 끝나지 않으면 이번 영상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